예, 반갑습니다.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깊은 생각 조이제입니다. 최종 깊은 생각 안정입니다. 자, 이렇게 또 같이 또 다 모였네요. 지금 다시 오늘 보니까 7만 명 확진자가. 네. 요즘 난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네. 다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오늘 수학만세 시간에서는요, 학년별로 이제 방학이잖아요. 네네. 방학을 이제 시작했을 거고, 분명히 그 중학생들, 예를 들어 일부 우리가 중학생 얘기할 건데, 중학생들이 중1, 중2, 중3 학생들 수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일 중요한 단원이 난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려운 단원. 네.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수학은 또 연계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위 학년 올라갔을 때. 네네. 그래서 이러한 좀 학년별로 중요한 단원을 여름방학에 좀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짚고 정말로 그 뭐랄까 완벽하게 내 거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중학생들 학년별 각 중요한 단원 그리고 어려워하는 단원 이렇게 해결을 해라. 네. 두 전문가님들이 오늘 시원하게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먼저 오늘 희재 원장님. 저 간만에 와가지고. 아니 살이 빠지셨어요. 요즘 제가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래서 동탄 깁생이 요즘 바쁩니다. 핫하던데 요즘. 최종 깁생 원장님은 또 확장하셨다며요. 네. 고등부 또 확장하셨대요. 네. 깁생 수학 원장님들은 되게 바쁘죠. 희재 원장님 바쁘시죠? 요즘 바쁩니다. 보니까 뭐 밤낮 없이 상담하시고 애를 가르치고. 네, 맞아요. 야, 한참 할 때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요즘 학부모님 팬들도 생겨가지고 찾아와서 팬클럽. 네, 설명회 중에 설명회를 딱 시작하면 잘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요즘 사람은 잘생겨야 되나 봐요. 나 딱 한 번 했는데 공단에서 나 딱 한 번 했는데 어머니들 막 번호 따더라고. 진짜. 일단 이제 초등이 아니라 중등 친구들 중에서 사실 이번에 제가 학원에서 친구들 자체 테스트 보고 이러면서 이제 채점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해야 되는데, 중1 친구들도 그렇고 중2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가장 눈에 띄어서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했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를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결국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함수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함수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거기에서 이제 심화나 응용 문제로 넘어갔을 때 이게 해결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게 이번 제가 몇 주간 계속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생님 저희 아이는 어디까지 선행을 했어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1 테스트를 보는데 중1에서도 함수 심화 문제를 못 다루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제가 요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생각났던 건 결국 친구들 함수랑 그래프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그 깁생은 트레이드마크죠. 그 레벨 테스트가. 맞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아이들 레벨 테스트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걸 꼭 상담을 하잖아요. 네, 지금 다 상담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의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잘 보일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 풀이도 저희가 결국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친구들 문제 채점을 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단원에서 부족한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테스트를 보게 됐을 때 친구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 함수를 틀려요. 네. 얘는 수학 상하까지 선행을 했대. 근데 3학년 거까지 해서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그래프랑 함수 관련된 문제는 싹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 1학년 때부터 함수 단원이 무너져 있다라는 그러네. 증명이 되는 거죠. 사실 수학이라는 단원이 결국 밑에서부터 계속 쌓아 나갈 수밖에 없는 단원인데 친구들 그쵸.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무너져 있으면 결국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번 너무너무 체감하고 안타까워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 네. 중학생들 레벨 테스트를 보시고 네네. 원장님 문제도 많이 만드시고 그러셨는데 안정현 원장님은 중학생 때 뭐 조희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함수가 중요한 물론 뭐 네. 같이 그건 동의하시겠죠? 또 그렇죠. 다른 또 부분이 있나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항상 중등 선생님들이랑 저랑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중등 선생님들께 제가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제발 계산 좀 많이 만들어서 보내줘라. 계산? 네, 기본적인 계산력이 안 돼서 고등을 올라와서 시간이 부족하다. 내신 시험에서 또는 수업 자체를 못 따라오는 경우. 학생 다른 주위에 이제 기본적인 중학교 2학년 때 다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이라는 게 나와요. 기본적인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제 사칙 연산에 대한 건데 조금 이제 문자가 좀 많아진 상태에서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방향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중학교 시험은 워낙 이제 유형이 정리돼 있고 어떤 문제집을 사든 그 문제집 안에서 유형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고등학교는 조금 유형이 많이 확장이 되고 양도 많은데 기본적인 사고력이 생기려면 계산력은 기본, 그 다음에 본인의 사고력이 추가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계산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식을 써냈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풀이를 하다가도 계속 틀리는 거죠. 본인이 사고가 올바른 방향이었어도. 그래서 저는 중1, 2, 3을 통틀어서 그래도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함수 이외에 기본적인 다항식과 다항식의 계산, 특히 지수 법칙에 대한 계산이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잘 연결이 되고 그죠. 수능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사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함수라는 부분은 계속 학년을 올라서 연계되고 나오는 네네. 부분인데 어차피 애들은 했다고 중1 때 당연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중2 때 가서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계속 지금 실수를 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근본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친구들이 함수를 배우기 전에 배우게 되는 게 있는데 방정식을 배워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친구들 함수를 가르치는 게 이제 이게 비슷하기도 하고 용이성이 있는데 문제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방정식이나 함수나 똑같은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방정식이라는 건 주어진 이제 식을 우리가 올바른 x값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함수라는 거는 이 x를 통해서 나타나는 y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친구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방정식이나 함수나 같은 거거든요. 그럼 개념이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함수에서 응용을 하고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 친구들이 그런 거를 아예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 저는 함수를 가르칠 때 친구들에게 x를 통해서 y가 나타나는, 다시 이야기하면 그래프라는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은 그릴 줄은 아는데 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경우가 많죠. 네네. 그러니까 함수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는 이제 보통은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이제 대부분은 많은 귀찮음을 가지고 있고 이 학생들 마음속에는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아이들이 존재하거든요. 대충이와 귀찮음하고 일단 귀찮기 때문에 그림 그리지 않고 식으로 풀고 싶어.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대충 보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뭔가 끝을 내고 하는 것보단 이 문제라는 걸 풀었을 때 맞추면 그게 본인이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점검하지 않고 맞았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요. 그게 이제 좀 많이 쌓이다 보면
그 빈번한 만큼 이 거품이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 무너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 저희가 이제 컨텐츠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이번 모의고사에선 그래프가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요함이 계속 없어지면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이 되어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익숙해지지 않은 채로 올라오면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거죠. 준비는 결국 조금 더 부지런하게 그려나가면서 확인하면서 틀리지 않게 공부를 하는 거, 그리고 완벽하게 공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완벽하게. 그런데 실상은 초등이나 중등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진도 빼기에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함수라는 거는 영원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죠. 이 부분만큼은 제발 진도 빼기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확인 점검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 뭐 필요하다는 부분. 그럼 전체적으로 중1, 2, 3 학년을 봤을 땐 뭐 함수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함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거와 별개로 취약하고 어려워하는 건 도형 파트죠. 네. 그래서 사실 2학년 친구들을 예로 들면 2학년 2학기부터 이제 도형 파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도형의 닮음이니 성질이니 뭐니 하면서 진행하면 그때부터 애들 흔히 말하는 골 빠개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저희가 당연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성에 비해서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게 훨씬 더 큰 단원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중학교 2학년 과목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해예요. 그 해가. 맞아요. 사실은 다른 학년보다 중학교 2학년 때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이제 과목과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는 시기라서 사실 중2 때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은 중3 때는 되게 편하게 공부하거든요. 오히려 중3에서 배우는 2차 함수는 되게 가볍게 2차 방정식도 너무나도 가볍게 푸는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험을 못 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중학교 2학년 시험을 힘들어하는 친구는 너무 잘 못 치는 경우 꽤나 많은 상태죠. 중2 단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친구들에게 많은 귀찮음과 네, 정말 힘든 단원이에요. 네. 대충 이해를 시킬 것만 같은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 중2 단어는 전반적으로 많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게 많아요. 중3 같은 경우는요? 중3은 아까 방금 전에도 언급됐듯이 결국 2차 방정식, 2차 함수 파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게 친구들 입장에서는 마치 정말로 이제 드디어 내가 수학을 온전히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오고 단원 자체도 개념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은 응용과 심화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강사의 역량과 이런 부분으로 다 케어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1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의 흐름에서 1차 함수로 연결된 연립 방정식에서 1차 함수로 연결되는 이 방향이 결국은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때 확장이 이미 가능하게 되고 학생들 입장에선 그리고 1차 함수라는 것도 2차 함수로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로 가는 과정도 확장이 가능하게 되면서 중2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학생들은 중3 과목은 매우 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밑에 학년, 저학년일수록 결국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도 필기상 수상한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수학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재밌게. 그죠. 일단 참 이 말에 누구든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말은 쉽지 수학과 친해져라. 친해져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모님들도 조금 뭐랄까 한 템포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해지는 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수학과 친해질 수 있다. 희재 원장님.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종종 하는 부분인데 얘들아 우리 수학이랑 친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두가 이제 반문을 하지만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친한 친구들이랑은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수학과 친해지려면 서로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너무 겁먹지 말고 수학과 같이 조금 더 시간을 지내다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친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친해질 수 있다. 본인은 어렸을 때 수학과 친했나요? 저요? 그럴 리가요. 나중에 이제 억지로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죠. 서로 멱살도 좀 잡으면서 이렇게 친해졌었죠, 저는. 오한 원장님은 어렸을 때 수학과 안 친했죠? 저요? 네. 저는 친했죠. 친했죠. 그러니까 약간 게임을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이게 본인들이 잘하는 게임 좋아하고 친하잖아요. 재밌어하고 그것 때문에 뭐 게임에 빠져 있기도 하고 보통 수학을 잘하면 친해져요.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친해진다고 느끼는 거는 결국 본인이 결국 이제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맞출 수 있는 문학이 늘어나고 내가 풀 수 있는 문학이 늘어난다는 걸 본인이 직접 느끼기 시작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학과 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중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 저학년으로 갈수록 수학과 친해지는 안 친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과도한 과제, 숙제, 숙제량 어떻게 생각해요? 숙제량 같은 경우는 적당한 숙제량이 있나요? 아니면은 수학은 많이 풀어야 되는 게 좋은 건가요? 적당한 숙제량이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게 예전에 비해서 한 10년 전이랑 딱 비교를 했을 때 1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학원가의 숙제량은 줄어든 상태예요. 네, 다른 과목의 비중도 워낙 중요해졌고 상대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숙제량은 줄어든 상태지만 학생들은 지금 그것도 버거워하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좀 맞아요. 있는 상태고요. 근데 뭐 공부를 할 때 그게 버겁다면 단원별로 본인 약한 단원에 약간 키워드를 좀 정해가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가는 게 제일 공부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학생들 전체 학년별로 취약 단원과 그 다음에 중요한 단원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꼭 넘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학과 친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애매모호합니다. 수학과 친해져라. 다들 공감하지만 과연 우리 아이가 수학과 어떻게 친해질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도한 선행보다는 좀 중요한 부분은 계속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는 하나라도 더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등부 취약단원에 대한 수학 취약단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고등부로 넘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학에 대한 어떠한 그런 중요한 단원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